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능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력을 지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능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예, 발음 조금 셌네요. 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현재 선택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가 공통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수학도 수원 수투를 기본으로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 수능인데, 이것도 단일한 형태의 통합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사탐, 과탐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뭐 직탐도 일부 있고. 예, 근데 이것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합해서 하나의 어떤 시험 과목 체제로 가면서 탐구 영역으로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현재와 같은 뭐 등급제,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체계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EBS 필수 연계 교재 있죠. 50% 간접 연계는 유지가 된다. 이게 수능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안과 바뀐 안을 비교해 본다면, 왼쪽이 현행 수능이고요. 오른쪽이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국어, 수학, 공통, 영어는 원래 공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여기까지가 다 공통형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탐구가 그동안 구분돼 있었죠. 사회와 과학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탐구로 보게 된다. 그리고 직탐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요것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공통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수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요 두 개 파트는 9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현행 방식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건 국어와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형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런 것이 수능 개편안의 최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일각에서 심화 수학 성격의 과목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적분 2라든가 기하 과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과목은 최종적인 어떤 수능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유발한다. 또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반면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서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라.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수하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와 수능 출제 과목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지금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담아놓은 박스 처리한 그 부분이 수능 출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은 반영이 되지, 직접적인 출제 과목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고요. 2, 3학년 때 아무래도 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배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 3학년 때 설치된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탐, 과탐, 기존에 사탐, 과탐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와 과학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 과목으로 하나의 형태의 통합형 수능이 된다. 탐구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는 기존처럼 1학년 때 주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대부분 학교가 1학년 때 배우죠. 그죠?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그 한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가 된다. 시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과 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과학과 쪽에 진로선택 과목을 두 가지 색깔 글씨로 따로 해놨잖아요. 파란 글씨와 초록 글씨 두 가지로 쪼개놨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과학2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과학2에 해당하는 물리학2, 화학2 이렇게 2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이 진로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제가 되면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다.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 요게 과거에 물리학 2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에서의 사회와 과학 과목은 직접적인 수능의 출제 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이게 수능 과목과 또 이 학교 교육과정상에서의 어떤 내신 과목 간의 어떤 이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얼마나 내실 있게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시 정시 비율 유지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40%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어떤 희망, 적성 뭐 이런 거에 진로 근거해서 과목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한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도를 놓고 본다면 요 정시 모집 비율 40%, 물론 16개 대학이긴 하지만 요 비율은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능 과목, 수능이 이제 있는 순간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능 과목이 아닌 것과 수능 과목인 것의 어떤 당연한 어떤 공부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게 현장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챕터 3, 2028 대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 어떤 전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형에 맞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학교 생활의 충실도라는 측면을 우리가 학생부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충실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 이런 각종 다양한 공부 탐색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갖추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2028을 대비하는 그런 방향이겠죠. 그죠? 그런데 세 어떤 요소의 출발선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중3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우리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 바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 세 전형을 합해서 우리가 수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맞습니다. 수시. 그리고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교과 성적을 지닌 학생을 뽑는 형태가 그동안의 교과였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건국대나 경희대나 동국대나 이런 학교들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 숫자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어려움을 정성적인 맥락을 통해서 가려내려는 게 대학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합전형, 우리가 종합전형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학생부가 좋아야 된다. 학생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학생부가 좋아야 되죠. 그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학생부이기 때문에 좋은 학생부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출발점은 일단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교과 역량을 지니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부 위주 전형,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전체적인 어떤 수시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논술 전형도 교과 전형에, 종합 전형에 같이 더해져서 수시위인 건 맞으나 논술의 경우에는 솔직히 모집 규모도 작고
그로 인해서 경쟁률도 매우 높고, 그래서 교과나 종합을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정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논술 전형은 좀 수시로서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전형이다. 그래서 제가 줄을 빨갛게 한번 그어본 거고요. 정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시는 당연히 그동안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가 2023 정시에, 고려대학이 교과 우수 전형에 한해서 2024 정시에, 그리고 연세대학이 2026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게 된다. 딱 이 설명까지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과는 내신, 교과 성적, 종합은 학생부, 논술은 논술, 정시는 수능, 이렇게 되게 딱딱 구분 지어서 생각을 했었으나 전체적인 큰 틀을 본다면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전형 간의 어떤 성격이 조금씩 섞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2026, 2027, 아직 뭐 2027은 어떻게 될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상해 본다면 2026의 경우에는 정성평가대학 또 수능최저 도입 교과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앞으로 27까지 연계했을 때.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에 이제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좀 줄어들었고, 또 앞으로 향후 2028부터는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대외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면접을 좀 강화하고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를 좀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한양대를 이제 필두로 해서 도입한 대학도 있고요. 논술 전형 2025에서는 고려대학이 상명대학과 함께 논술을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2026에서는 국민대가 이제 또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시 대학이 조금 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학생부를 이제 정시에도 반영해서 좀 더 충실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전공 관련한 준비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의 전형이 변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2028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예상치를 적어봤습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2028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학생부에 대한 정성평가, 이것이 고르게 잘 이렇게 반영되는 방향, 물론 비율은 많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으나 이게 교과 전형의 방향인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이 좀 강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제가 좀 이따가 서울대학교 2028 면접과 관련한 대학의 발표도 언급을 해드릴 건데, 심층 면접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지금처럼, 그리고 정시는 대학에 따라서 수능만 보는 전형과 학생부를 같이 보는 전형, 이렇게 이원할 수도 있겠고, 서울대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그냥 기존 수능 성적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렇게 학생부가 그래서 뭐 출결도 혹은 뭐 교과 성적도 이렇게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뭐 서울대처럼 정성적으로 보려오는 대학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사례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2024 수시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드려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철학과 한번 봐보세요. 지금 빨간색 X표는 불합격이라는 뜻이고, 초록색 동그라미는 합격이라는 표시인데, 철학과를 보면은 앞에 한 1, 2, 3, 4등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대 학생이 빨갛게 X표가 쳐져 있죠. 그쵸? 예. 이게 교과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어떻게 앞에 학생이 떨어졌을까요? 그쵸?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자, 수학과 한번 봐보세요.
수학과 한 두 번째 학생을 보면은 살짝 동그라미에 가려 있는데 X표가 보이거든요. 이 학생도 성적만 놓고 보면 2등 정도 수준에 나온 학생인데 떨어졌어요. 자, 국어 국문학과 한번 봐볼까요? 예,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하나 딱하니 보이죠? 4등급에 가까운 한 친구의 동그라미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교과 전형에서의 어떤 합불의 어떤 분포와 다른 분포가 이번에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전형 교과 전형이 있었다. 결국 이것은 뭐 어떻게 점수가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뭐 대학 관계자가 좀 잘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감점이 작용하거나 혹은 가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의 교과 전형의 변화는 기존에는 내신 성적을 한 줄로 세워서 합격을 지키는 이런 변화였다면 그런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그 학생이 교과 이수 노력, 해당 전공 단위를 가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 그 수준은 어떠하냐 등의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2026 대입 기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도 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는 아니죠. 종합이지만 학교별로 2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교과에다가 이렇게 분류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뭐 이화여대나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렇게 대학은 좀 최저의 변화가 있고 또 서울시립대는 또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10%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체제는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여지는 경희대학이나 시립대학이나 학교 건대, 동대 이런 거 보더라도 정성적으로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 말씀드려 볼게요. 종합전형.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 거 아니냐? 맞는 거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실제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정하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종합 전형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2023까지의 버전, 오른쪽이 그 이후의 변화. 물론 이게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제안한 그런 어떤 평가 요소의 변화를 보여주는 편인데, 어쨌든 이 종합 전형도 어떤 다양한 어떤 탐색, 학생의 주도적인 탐구 노력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어디 볼까요? 공과대학 한번 봐볼까요? 공과대학. 공과대학 보면은 2등급에서 3등급 고 넘어가는 사이는 검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신 석차 순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다. 서류평가 석차로 뽑는 거잖아요. 물론 면접이 있는 경우는 면접 점수가 반영이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교과 왼쪽 위에가 이제 교과 성적이 1등급이 아래가 교과 성적 9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한 줄로 세워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아니라 성적이 이렇게 길게 넓게 포진될 수 있다. 그건 결국 학생부의 어떤 기재 내용이 얼마나 더 충실하냐, 또 어떤 교과 이수 노력을 했느냐,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성적대에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교과와 지금 종합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정시를 말씀드려 본다면 이건 이제 2023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화면에 보여지는 대학을 놓고 본다면 정시의 경우에는 재학생들이 좀 합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는 나는 내신이 그닥이니까 내신을 포기하고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재학생들 중에서 수능의 경쟁력을 갖추고 N수생들과 이렇게 다투어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비율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비교 대학만 놓고 본다면 숙명여대가 한 42% 정도로 제일 높은 편이고 고려대학이 30%가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높지 않다. 그리고 의대도 마찬가지다. 의대도 지금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강북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 화면에 보여지는 대학 중에 그나마 재학생 합격비율이 높은 대학이 서울대인데 서울대가 30%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울산대 보세요. 없죠? 예, 이런 식으로 교과, 종합, 정시, 전형별로 특성이 있는데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도 반영하는 거지만 재학생들의 경쟁력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생, 학생 학부모께서는 수시에서의 어떤 결과를 내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입이 지금 제가 이게 전형의 성격이 좀 섞여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그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대학인데, 올해 이제 서울대학에서 대입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서울대가 2028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고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수시의 핵심은 종합 역량평가를 심층화하겠다. 다른 말을 바꾸면 2단계에서의 어떤 면접평가를 통해서 좀 더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뽑아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2023 정시부터 교과평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수능을 기본으로 하고 2단계에 가서 그 학생의 교과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서울대의 현재 전형에 대한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애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서울대가 이렇게 중요하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서울대가 이런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전형의 방향을 이해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정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이건 이제 수시입니다, 수시.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단계에는 이수내역, 성취도, 학업 수행, 교과 외 부분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1단계를 발표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창의융합, 역량평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면접을 서울대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그 면접을, 심층 면접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정리해 본다면, 서울대가 지금 현재 3가지 형태의 어떤 면접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보여드렸던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이런 것 등을 지금 내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2028 부터 적용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대의 수시는 2단계 평가가 되게 중요한,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걸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완전 좀 더 학업 역량, 서울대가 바라는 그런 인재상에 가까운 친구를 선발하는 면접을 진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의 어떤 면접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대가 또 이때 그 예시 문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잠깐 봐 보실래요? 지금 그 밑에 벽 4개가 세워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서 균열에 대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자. 첫 번째 병부터 오른쪽 4번째 병까지 갈 때 보니까 이렇게 균열이 더 많이 거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시각적으로 말해보래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유리의 균열이 뻗어가는 길이와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한다. 식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 이런 걸 그래프도 활용해야 되고. 3번, 4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과제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번의 문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2번, 3번, 4번 또 다양한 어떤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그 학생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서울대학교가
면접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수시를 고민하고 있고, 정시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일단 정시는 수능 성적이 일단 중요한데, 1단계에는 수능 등급을 활용한다. 좀 보이시죠? 수능 등급을 활용한다. 수능 등급.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는 지금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인데, 표준 점수가 아니고 등급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같은 등급 안에도 여러 성적대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1단계에서의 어떤 수능의 어떤 그 변별이 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될 거고, 그러면 그 일정 정도 수준의 등급을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2단계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건데, 2단계는 뭐냐? 학생부 이수네요. 고등학교 때 어떤 교육과정을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성취도 그 과목을 어떤 수준으로 이수했냐, 학업 수행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수업에 임했느냐, 그쵸? 교과 외 활동, 공동체 역량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2단계에 가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난 내신 성적은 나빠도 수능만 잘 준비해서 난 서울대 갈 거야, 뭐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렇게 했던, 그래서 학교 수업을 되게 등한시했던 이런 일부 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대입의 변화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 내내 3년 내내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지만 이런 평가 방식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대 수시는 2단계에서의 어떤 면접을 통한 역량 확인, 정시는 1단계를 수능 등급으로 가져가고 2단계에서의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을 어떻게 했는지, 교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서울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다른 대학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도 서울대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모집 인원이 추천 인원이죠. 각 고등학교에서 고교별로 한 2명 정도씩이었는데, 이거를 한 3명까지 1명 더 늘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최근 들어서 인문 성향 학생들보다는 자연 성향 학생들 위주로 교과 성적 우수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도 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지금 한 3합 7 정도, 국수, 영탐, 탐구 두 과목 기준으로 우수 영역 3개를 더해서 한 7등급 이내 정도 나오는 게 현재 서울대학교의 수능 최저 수준인데, 이것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대가 현재와 많이 다른 방향으로 대입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